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핵무기를 170개나 보유한 나라에서 밀가루 트럭 한 대가 골목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시민 수백 명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서로 먹겠다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핵탄두 170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슬람 유일의 핵보유국, 군사력으로 따지면 전 세계 상위권.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은 지금 밀가루 한 포대를 못 사서 굶고 있습니다. 겁나지 않으신가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이 나라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공공부채만 86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조 원, GDP의 70%가 빚입니다. 외채일 300억 달러를 앞으로 4년 안에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무려 24번 받았습니다.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불과 60년 전인 1960년대에 한국의 고위 관료들이 파키스탄으로 경제 배우러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파키스탄은 아시아의 선진국이었고 한국은 그들에게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왜 밀가루 한 포대에 무너지고 있는 건지, 중국이 620억 달러를 퍼부었는데 왜 더 가난해진 건지, 그리고 이 미친 상황이 어떻게 우리 한국과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밌게 뉴스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하인드까지 싹 다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볼까요? 1965년으로 당시 파키스탄에는 줄피카르 알리 부토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훗날 총리가 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파키스탄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나뭇잎을 씹어먹어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핵폭탄을 만들 것이다. 당시 파키스탄은 인도와 처절한 전쟁을 막 치른 직후였습니다. 인도가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국가적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이었죠. 그리고 6년 뒤인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분리독립하면서 나라 절반이 쪼개지는 치욕을 겪습니다. 이 충격이 핵 개발을 더욱 가속시켰고 결국 1998년 핵실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미친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핵을 가졌으면 안보가 튼튼한 거 아닌가요?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 파키스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핵폭탄을 만드는데 온 국력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국민들이 먹고 살 산업은 방치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핵 기술을 개발한 에이큐칸 박사가 파키스탄 기술을 북한, 이란, 리비아에 몰래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잠깐,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진 핵 기술의 뿌리 중 일부가 파키스탄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이유,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파키스탄의 경제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큰 저택이 있는데 그 저택에서 22개 가문이 방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22개 가문이 파키스탄 산업자산의 66%, 은행 자산의 87%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억 3,800만 명은 복도에서 쪽잠을 자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이 저택의 경비는 군부가 맡고 있는데 경비원들이 어느새 방 하나를 차지하더니 이젠 저택 토지의 12%를 소유하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국방비는 매년 늘어납니다. 국민들이 굶어 죽어도 국방비는 성역입니다. 정치인들은요, 대부분 대지주 출신입니다. 세금 안 내는 구조를 본인들이 직접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두바이 부동산에 수조 원을 숨겨놨다는 사실이 판도라 페이퍼스로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등장합니다. 2013년부터 파키스탄에 620억 달러를 투자하는 시펙,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조건을 보면 아연실색합니다. 중국이 지어준 발전소들, 그 전기를 파키스탄이 실제로 쓰든 안 쓰든 매달 5억 4천만 달러를 용량 요금으로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기는 넘쳐나는데 국민들은 매일 정전입니다. 왜냐고요? 그 요금이 전기 요금에 전가되면서 5.5배나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감당이 안 돼서 안 쓰는 거죠. 지금 전력 부문에서만 순환부채가 150억 달러에 달합니다. 과다르 항구는 어떻습니까? 40년간 운영권을 중국에 넘겼고 수익의 91%를 중국이 가져갑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른바 부채 함정 외교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이 합리적으로 보였던 선택들이 지금 파키스탄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파키스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경우의 수별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물론 이건 100%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와 지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아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들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지역은 사실상 내전 상태입니다. 식수가 부족해 시위가 벌어지고 군경이 탄압하고 주민들이 무장 세력에 합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카라치대 자살폭탄 테러, 2025년 열차 납치로 27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달 보안군 55, 60명이 사망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국가 통제력이 무너지는 순간 핵무기 170개가 테러 조직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쉽게 포기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실제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88시간 교전을 벌였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압도당했죠. 인도는 인더스강 수자원 차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더스강이 막히면 파키스탄 농업은 사실상 붕괴입니다. 역사적 대자비를 끌어오자면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때도 이랬습니다. 경제 붕괴, 지역 갈등 폭발, 국가 분열. 파키스탄은 이 역사를 한번 이미 경험했습니다. 파키스탄 인구 2억 4천만 명이 본격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매년 약 100만 명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86만 명, 2021년 대비 3배입니다. 두뇌 유출로 연간 42억 달러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시리아 사태와 같아집니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것도 가뭄, 식량 부족, 도시 이주, 사회 불안, 폭발이었습니다. 파키스탄도 지금 그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2.4억 명의 난민이 쏟아지면 인근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사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파키스탄은 망하지도 살아나지도 않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왜냐고요? 미국도 중국도 사우디도 파키스탄이 완전히 망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보다 좀비처럼 연명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IMF가 24번이나 구제금융을 줬습니다. 구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죽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1986년 유가 폭락으로 소련이 망한 것처럼 결정타가 없으면 시스템은 생각보다 오래 버팁니다. 소련도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파키스탄도 비슷한 경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 중동 원유가 이동하는 해상 길목, 그리고 에너지 지정학적 불안의 핵심 축에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흔들리면 지역 전체가 흔들리고 그게 유가에 반영되면 결국 우리 주유소 기름값, 우리 난방비, 우리 장바구니 물가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북핵 문제. 파키스탄에서 시작된 핵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뿌리가 있다는 게 밝혀진 이상 파키스탄의 핵 통제 능력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됩니다. 우리 채널답게 좀 더 냉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반대 의견들도 함께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제 이야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날카로운 의견들도 공평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파키스탄은 예전부터 금방 망한다 했는데 계속 버텼잖아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죠. 파키스탄은 1980년대부터 수십 년간 곧 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전략적 중요성 덕분에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는 분석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는 것과 회복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빚이 쌓이는 속도가 갚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버팀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시패가 결국 파키스탄을 살릴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파키스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손해입니다. 과다르 항구, 에너지 파이프라인, 전략적 요충지를 잃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수준에서는 파키스탄을 계속 지탱해 줄 것이라는 주장 꽤 설득력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패크는 파키스탄의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빚을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발전소 용량 요금, 항구 수익 91% 독식, 이건 지원이 아니라 착취에 가깝습니다. 스리랑카는 이 함정에서 나오려다 대통령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핵 보유국이라 외부에서 쉽게 손댈 수 없다.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핵이 있기 때문에 인도도 미국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함부로 못합니다. 실제로 2025년 인도, 파키스탄 교전도 88시간 만에 멈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이 외부 압력을 막아줄 수는 있어도 내부 붕괴는 막아주지 못합니다. 소련이 핵을 수만 발 가지고 있었음에도 내부에서 무너진 것처럼요. 이런 반대 의견들 하나하나가 다 일리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날카로운 지적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핵심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의 비극은 핵을 가지려 한 선택이 아니라 핵 대신 국민을 포기한 선택의 결과다. 한국은 같은 시대에 교육과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파키스탄은 핵과 군부에 투자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의 차이가 이 두 나라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1965년에 파키스탄 지도자였다면 인도의 핵에 맞서 핵 개발에 모든 걸 쏟아부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원으로 국민 교육과 산업을 키웠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정유업계나 방산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이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값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 특히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파키스탄 사태가 인도와의 핵 긴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번 영상 못지않게 어쩌면 더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